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요새 한창 관심을 받고 있는 투자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새 심지어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매매가 얼마, 전세 얼마, 초기 투자금은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예요. 그리고 전세가 있으면 만기가 언제인지 써주고요. 그리고 특징이 있으면 써주고, 이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빌라인지 써준 다음에 공시지가 얼마인지 써주고, 그리고 어디 부동산인지, 그리고 어디가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알려줍니다. 전화해도 상담을 해주시고요. 찾아가면 더 많이 알려주십니다. 이런 문자 아마 여러분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모아타운이 좋다 나쁘다 해라 말아라 돈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닙니다. 왜냐면 모아타운은 아직 사업이 완성이 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기상조예요.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모아타운 가지고는 지금 돈을 벌고 있는 분은 계세요. 왜냐면 여기도 시장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시장은 언제든 돈을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이 공존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모아타운 저 테마를 가지고 돈을 버는 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요새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시장 보세요. 계속 좋은 게 아니죠. 제가 2년 전에 2020년도에 세종시 아파트 사는 것보다 대전을 가시자. 세종시 아파트 지금 뭔가 너무 이상하다. 사지 말자고 했을 때 정말 섭섭한 분들 많으셨죠. 그런데 시간 지나 보니까 약간 좀 차이가 있지 않으세요? 제가 10개월 정도, 11개월 됐나 이제? 11개월? 한 1년 다 돼 가는데 그때부터 좀 집을 내 집 마련이라도 해도 조금 미뤄보자라고 한 지역이 또 있죠.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요새 좀 와서는 오히려 좀 고맙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돈을 버는 사람이 나와도 훗날 가봐야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표현으로 폭탄 돌리기라 그러잖아요. 언젠가 누군가 돈을 벌고 나가면 누군가는 마이너스를 봐야 되는 시장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어쨌건 간에 모아주택은 그런 테마적인 상품성을 끼고 있는 것들은 맞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작년 10월달 이후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특히 올해 초 이후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은 구축 아파트 시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저는 약간 약이 오르는 것도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 가지고 이제 수업하고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요새 좀 조용하지 않아요. 진짜 재개발 지금이 기회라고 사야 된다고 진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새 좀 잘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물론 재개발이 잘 가고 있고 사업에 문제가 없고 나중에 신축이 될 거라면 물론 덜컹거리는 구간도 있고 괜찮은데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올라가지 않고 정체되거나 마이너스가 좀 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5억이 올라갔다 해도 5억이 올라간 다음에 1억만 빠져도 관심을 꺼요.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모아타운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리자면 전 좋다고 생각해요. 민간 사업이고 그리고 요새 소규모로 정비 사업을 많이 추진했는데 소규모로 하면은 잡음도 많고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잘 못 가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빠르다고 말은 하는데 사업이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뭐 가로정비 사업이나 뭐 자율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좀 더 크게 간다. 모아타운. 이렇게 민간 그리고 기간도 짧게 하고 허가도 빨리빨리 내주고 빨리빨리 해서 브랜드 아파트로 빌라나 아니면 이제 구축 그런 구역을 아파트로 탈바꿈 시키겠다. 이런 취지인데 제가 쭉 읽어봤을 때는 현실성도 있고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아타운 투자하라고?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요. 중간중간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럼 문제가 있냐? 문제가 있어요. 모아타운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내역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여러분 2010년도가 되기 전에 뉴타운 사업이 있었어요. 뉴타운 사업이 있었는데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뉴타운, 은평 뉴타운도 있고 기름 뉴타운도 있고 리어 뉴타운도 있고 뭐 가제율은 재개발이지만 어쨌건 뉴타운급이 되게 많았는데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그런 뉴타운 이런 정비사업 테마에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잘못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마이너스가 떴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선택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다뤄드렸지만 성수동에 정말 부의 상징 중에 하나인 트리마제가 예전에 가지고 계시던 지역주택 조합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신 분들이 꽤 있었다는 건 제 의견이 아니라 신문기사에 나왔던 거고요. 뉴타운 관련돼서 잘못된 선택을 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도 제 의견이 아니라 신문기사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문제가 뭐였냐? 그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킨 거예요.
단 한 분이라도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서 여러분 공부보다 여러분한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뉴타운은 여러분 나쁜 사업이 아니었어요. 잘 된 곳도 있고 서울의 아파트를 공급하기에 적절했고 실제로 현실화된 곳도 있어요. 모아타운도 제가 봤을 때 제가 예전에 변창흠 장관님 나오셔서 이사대책 발표하고 PPT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제가 이제 실제로 강의장에서 만난 분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냥 일말에 관심을 둘 가치조차 없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그냥 PPT 쇼지 관심을 둘 가치조차도 없다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다 떠나서 일단 뭐 제가 모르는 내용도 있었고 이거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나오면 다 덮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요새 공공 재개발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이런 거 민간 재개발 나오면은 끝나요. 왜 그러냐면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LH 아파트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레미안에 살고 싶으세요? 이게 뭐 탐욕스럽다, 여러분이 잘 산다 못 산다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께 여쭤보는 거예요. 아파트가 있는데 LH 마크가 있는 게 있고 레미안 마크가 있는 게 있으면 레미안에 살고 싶은 분들이 좀 많거든요. 훨씬 더. 그러면 LH 아파트가 지어질 확률보다 레미안 마크가 더 유리한 이유는 민간에서 좀 더 잘 만들고 민간에서 사람들의 어떤 탐욕을 잘 채워주기 때문인데 공공재개발은 사람의 탐욕을 채워주는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현금 청산 기준일 있잖아요. 그거 법에 맞는지 헌법에 위배가 되는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 이상한 것들의 규제가 들어가 있어서 말 그대로 재개발이라 하면 사람들의 탐욕을 끼고 돈이 되기 때문에 완성이 되는 것인데 공공이란 이름 하에 그런 탐욕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주면서 그냥 빨리 가겠다? 허가권자가 우리니까 빨리 가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되게 잘 관리되고 청결한 시설에서 만들어진 빵이란 이유로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데 비싸게 팔아도 사가라는 거예요. 강매하는 거라고요. 그거 안 팔려요. 근데 모아타운은 그렇지 않아요. 모아타운은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의 어떤 탐욕을 적절히 반영해서 잘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느냐. 뉴타운 사업 때 뉴타운이 망한 게 아니에요. 뉴타운이 망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자가 왜 돌겠어요, 여러분? 왜 돌겠어요? 팔아먹으려고. 맞는 말이야.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별표 두 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저처럼 이제 시행이나 빌라 쪽에 한번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R이라고 불러서 리베이트가 있어요. 별표 하나당 500만 원씩인데 이거 파시는 분한테 주어지는 건데 이분이 그렇다는 뜻은 절대 아닌데 별표 두 개가 좀 찜찜해 보일 정도예요. 어쨌건 특히 빌라 시장에 많이 있거든요. 신축해서 안 팔리면 이제 리베이트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해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문자를 돌린다? 이거 보겠어요. 계속 팔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팔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 서울대나 연고대가 광고를 해요? 레미안이 광고를 합니까? 아니면 주요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광고를 해요? 안 하잖아요. 수요가 많은 것들은 마케팅비를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퍼지기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몇몇 분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팔아먹을 수 있는 테마라는 뜻이에요. 나쁜 뜻이 아니고 이런 거예요. 누군가 100명 중에 문자를 보냈는데 한 명이 연락 왔을 때 설명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설명할 거리가 왜 많은지 아세요? 손에 안 잡히기 때문이에요. 손에 잡히는 게 설명할 게 적고요. 손에 안 잡히는 게 설명할 게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청약시장에 신도시가 있어요. 신도시가 지어질 건데 왕숙 신도시가 있다고 쳐봐요. 왕숙 신도시가 있으면 설명할 게 얼마나 많아요. 왜냐면 말할 거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 얘기해 볼까요? 얘기할 게 적다는 뜻은 아닌데 왕숙보다 적어요. 왠지 알아요? 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확인 가능한 사실만 얘기해야 되는 상황과 확인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상황에서 확인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장황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렇죠. 옛날에 뉴타운이 이게 문제였어요. 뉴타운이 지정이 된 데를 산 게 아니라 뉴타운이 지정이 될 거란 소문이 돈 것을 샀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커진 거예요. 사람들이 뉴타운 시장, 뉴타운이란 테마의 시장이 커지면서 루머에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 과열. 모아타운도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괜찮아요. 사업지로 지정이 되면은 사람들이 소개를 받으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 커지고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테마가 점점 커지면은 지정이 되지도 않은 곳에 루머가 돌 수가 있고 거기에 투자하는 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거 왜 삽니까? 이 빌라가 좋아서 사요? 이 빌라가 실제로 이 정도 가치가 있으면 사도 괜찮아요. 이 빌라가 실제로 2억 7,200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모아타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지정이 돼 있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면 저는 오케이예요. 실물 가치가 있고 내가 사용해도 되고 세를 놔도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요. 모아타운이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으니까 모아타운이 지정될 수도 있거나 모아타운이 지정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면 프리미엄이 먼저 붙어요. 그걸 지불해서 샀는데 모아타운이 만약에 지정이 안 되면 다 날려요. 뻔한 스토리인데 뉴타운 시장에서 이렇게 해서 10채, 20채, 아니 30채씩 사신 분들이 있어요. 무리해서. 대출 땡겨가지고. 그거 뉴타운 다 지정 취소되면서 그냥 그 프리미엄으로 낸 돈, 한 채당 예를 들어서 한 채당 프리미엄 2천에서 5천 냈다고 쳐봐요. 그럼 5천씩 30채면 얼마예요? 15억이에요. 15억이 날라간 거예요, 여러분. 15억이 그냥 날라간 거라고. 그럼 그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모아타운 첫째로 공부를 많이 해보세요. 왜냐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직 완성된 게 없어요. 둘째로 반드시 지정이 된 곳, 지정이 취소될 수 없는 곳, 사업이 확실히 갈 곳으로 들어가세요. 셋째로 비싼 이 대가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시는데 이거는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모아타운 지정된 곳을 가본 다음에 모아타운에 프리미엄이 생기면은 기준점이 있어요. 인근의 신축 아파트가 얼마인데 여기가 얼마고 사업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될 거다. 그렇게 나만의 수익 계산법, 이 프리미엄이 진짜 비싼지 안 비싼지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옛날 뉴타운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이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켰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왜냐면은 허상에다 대고 내 돈을 넣으면은 그게 사라지면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세 번째 있죠. 여기에 내가 내는 돈의 적정 가치, 내가 이 기준점이 없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내가 2억 7,200만 원을 내고 샀는데 인근의 신축 아파트가 34평이 10억이에요. 10억인데 내가 여기가 34평을 받을 수가 있는데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붙어 있고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3억이에요. 그럼 4억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6억 7,200만 원이죠. 6억 7,200만 원을 주고 사면은 인근의 신축 아파트 10억짜리를 갖는 거니까 어쨌건 2억 3천? 3억 3천 정도가 비죠. 근데 세금이랑 수수료 넣고 기다리는 기간과 사업의 리스크를 넣고 그리고 나중에 뭐 대출이자를 계산했을 때 3억 3천이 충분한 내 이득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3억 3천까지 다 없어질 수 없는지 또한 인근의 신축이 만약에 시세가 내려가고 있다면 10억이 아니라 9억, 8억, 7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업성이 또 떨어지잖아요. 이것까지 계산이 돼야 되는 거지. 요새 모아타운 가자 이래가지고 프리미엄 계속 붙고 너도 나도 하고 분위기 휩쓸려서 모아타운이란 테마에 투자하는 거 절대 반대예요. 옛날에 뉴타운 때문에 망한 분들 꼭 찾아보세요. 모아타운이 뉴타운이랑 똑같다는 게 아닌데 이게 테마성을 가지고 대중화되고 인기가 많아지면 비슷해질 수 있어요. 요새 재개발 프리미엄 많이 빠졌습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데요. 모아타운도 지금 분위기 좋아서 올라갈 수 있지만 나중에 분명히 이게 서로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쁜지 비교가 되기 시작할 거고 가상의 프리미엄 그리고 가상의 모아타운이 생길 거예요. 이거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자산 지켜야 되고 여러분 인생 지켜야 됩니다. 이런 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공부할 거거든요. 그런데 조심하자는 거예요. 미리 옛날에 약간 같진 않지만 비슷한 걸로 잘못된 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더운데 건강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